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동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건물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비상 상황이 닥친다면 이 건물들의 심장 역할을 해줄 비상발전기 용량,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언뜻 보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건물의 안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함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건물이 무려 10개 동이나 되는 대규모 단지예요. 여기에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발전기 용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10개니까 용량도 그만큼 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건물 중에 전기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건물 하나만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 가장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답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름하여 단일 건물 함정. 왜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상식적인 접근법에 빠져서 위험한 실수를 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흔히들 하는 가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 건물 중에서 전기보화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건물 딱 하나만 기준으로 용량을 계산하면 충분해.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깨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통념입니다. 사실 이 논리가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건물에서 동시에 불이 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즉 제일 큰 건물 하나에서 불이 났을 때만 대비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가 정말 쉬운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냉혹한 현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화재가 딱 한 건물 안에서만 머물 거라고 가정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기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지하 주차장처럼 뻥 뚫린 공용 공간을 통해서 순식간에 옆동으로 또 그 옆동으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불이 난 건물뿐만 아니라 엉뚱한 다른 건물들의 재현 설비까지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단일 건물 방식이 자진 치명적인 결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하 주차장을 통한 연기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둘째, 불이 나지 않은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 대피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타야 할 엘리베이터나 필요한 펌프 같은 공용 설비 부하를 계산해서 싹 빼먹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발전기가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 법규에서도 제시하는 올바르고 안전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3단계 계산법입니다. 올바른 계산법은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부하가 큰 건물 하나의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를 계산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현장에 있는 모든 승강기 부하를 더해야 합니다. 비상용, 일반용 가릴 것 없어요. 화재 시엔 모두가 대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기가 퍼져나가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에 모든 재현 설비 부하까지 합쳐져야 진짜 완벽한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시면 돼요. 바로 가장 큰 동 더하기 모든 엘리베이터 더하기 공용 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현장에서 절대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 각 항목에 뭐가 들어가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가장 큰 건물 부하는 말 그대로 그 건물 하나에 있는 소방 시스템, 비상 시스템을 전부 포함하는 거고요. 모든 엘리베이터 부하는 다시 강조하지만 비상용이든 일반 승객용이든 구분 없이 단지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재현 설비는 여러 동이 함께 쓰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에 설치된 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제 계산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서류 위에 완벽한 숫자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 현장 현실 점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완벽하게 했어도요, 막상 설치된 비상 발전기가 제 성능을 못 내주면 이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설계가 실제 성능으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이 3단계로 확인을 합니다. 첫째, 서류 검토. 설계도에 있는 용량이랑 실제 발전기 명판, 그리고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가 전부 일치하는지 서류부터 맞추는 거예요. 둘째, 자동기동 시험. 일부러 전기를 딱 끊었을 때 10초 안에 발전기가 자동으로 착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하 운전 시험. 실제로 펌프도 돌리고 팬도 돌리고 조명도 켜면서 계획했던 모든 부하를 다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검증 과정도 외우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서류 맞추고, 스위치 내려보고, 부하 걸고 돌려본다. 이 세 단계야말로 서류 위의 숫자가 실제 생명을 구하는 진짜 성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 그냥 지식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또 실무에서 위험한 실수를 막아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아니, 이 주제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여기 숫자 보이시죠? 131.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제131회 소방기술사 시험에 떡하니 나왔던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현장에서도 전문가 자격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확한 공식은 뭐였죠? 가장 큰 동 더하기 모든 엘리베이터 더하기 공용 제한 설비입니다.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은 가장 큰 건물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함정에 빠졌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시스템 때문에 발전기가 과부하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여러 동이 있는 복잡한 현장에서도 비상발전기 용량 자신 있게 계산하고 설계하실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